우리 회 기자님은 김문수 후보는 좀 오르고 예. 이재명 후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즉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추격하고 있는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항상 좀 너무 천편일률적일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이번 선거는 흔히들 이제 비호감 선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장학 퀴즈 나와서 버튼 안 누르느냐. 결국 버튼 누른 사람이 지금 계속 감점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닌가. 뭐 부정선거 논란이라든가 어제 또 이제 메가톤급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북선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한 1강 1중 1약이다. 예. 1강 이재명, 1중 김문수, 1약 이준석 이렇게 봤는데 2강 1약으로 좀 재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오차 범위 내로 들어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은 비관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어떤 격차, 말씀하신 것처럼 1강 1중에서 2강으로 옮겨졌냐 하는 건데, 저는 2강으로 갔다 한들 조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당층도 한 10%대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네. 흐름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좀 관망하고 있는 20% 무당층이 어디로 갈지도 사실 또 중요하겠어요. 지금 네네. 10% 약간 안팎의 지금 격차기 때문에 또 더 좁혀진 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예, 무당층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주말에 또 2차 토론, TV 토론 있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부정선거 논란 이런 아, 것들. 맞아요. 예, 예. 저 역시도 쉽게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다 써놨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타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날 발언들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은 곧바로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죠. 본인은 과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다른 네.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남겨놨던 글, 여러 가지 뭐였습니까? 뭐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로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고서 경악스러웠다고나 할까? 그 부정선거론이니까 사실상 부인을 했는데 뭐 SNS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곧바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팩트 체크에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호텔 경제 먼저 또 꺼냈잖아요. 이것도 황당무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살골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공 몰고 막 자기 꼴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것도 정말 좀 이재명 후보 주변에 교수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 많을 텐데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거 조금만 다뤄주세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경제를 잘 아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자신감 있게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유시민도 나섰던 것도 황당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옆에서 지금 경제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한주 교수도 나와서 제가 인터뷰 내용도 쭉 읽어봤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변호를 하던데,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공감을 구하는 게, 얘의 그 포스터를 보시면 설사 만약에 그 포스터와 똑같은 내용을 케인즈가 했다 치자고요. 케인즈가 했다 쳐. 혹은 반 맥티어, 루카스 자이제, 제가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맞아지나요? 쭉 페이스북을 보면 특히 또 뭐 피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 경제학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케인즈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았고, 케인즈가 서로 그 말을 했다 한들 그게 맞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혹은 민주당 혹은 나아가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어떤 논거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그걸 보고서 설득시키면 납득시키면 되는 거지. 유시민은 또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학원생 정도 수준의 돼야지. 정보가 돼야만, 지식이 돼야만 이건 접근할 수 있는 거다. 개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말을 하지 말든지. 말해놓고 나서 감당 못하니까 대학원생 정도 돼야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이거 뭐냐고요 진짜. 나쁜 놈들. 저는 루카스 사이즈다 반맥티어다 이런 말씀을 논하기 이전에 납득시켜봐라.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취소, 호텔 예약 취소로 말미암은 경기 부흥 효과가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인데, 이게 공격당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뭐 승수효과네, 한국은행이 그린 것은 한국은행도 말을 했지만 우린 그걸 이재명이 말한 경기 부흥 효과를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화폐의 순환 구조를 말하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애시당초 이 언급에 대해서 케인즈다 누구다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수효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절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화폐 경기연구원 승수효과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찾으시면 0.3으로 나와요. 0.3.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지역화폐로 여러 가지 이제 공적장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한계 소비 성향을 0.3으로 분석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적기관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설명을 해볼게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한테 그냥 알기 쉽게 1,0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 1,000만 원으로 인한 소비 비율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 들어오면 다들 다 저축을 하지. 그래서 이재명은 그걸 지역화폐로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다 소비한다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지역화폐로 100만 원, 1,000만 원을 소비하면 남은 나머지 돈, 현금으로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을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0.3이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선은 설명을 해볼게요. 이재명이 그렸던 그 포스터에 맨 처음에 호텔이 나오고 호텔에 10만 원 예약이 들어오면 호텔은 그 다음에 가구점에 얼마의 돈을 쓴다는 겁니까? 3만 원만 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1로 두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구점은 그 다음이 이제 치킨집입니까? 3만 원에 0.4%인 9천 원만 쓴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9천 원에 30%니까 2,700원만 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지 빨면서 응대하지 않으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소리 하는데 우리 집 개가 저한테 개소리 하는데 그걸 또 같이 멍멍거릴 수 없잖아. 이게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고 네. 한국은행이다 뭐 루카스아이드다 반맥티어다 뭐 루카스아이드 제가 솔직히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말한 것대로 쓰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다른 취지로 썼겠죠. 예. 이 민주당이라는 곳 이재명이라는 곳은 정말 이제 이 거북선도 지금 똑같거든요. 지가 엉뚱한 삽질을 하고서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거북섬 논란이 저도 뭐 생소한데 한번 네, 예. 살짝 간단하게 설명 한번 네, 할 수 네. 있을까요? 이게 거북섬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과거 2017년인가요? 그때 일이던데. 네, 네.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경기 시흥시 유세 현장에서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시흥시에 위치한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 네. 거북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웨이브파크라는 인공 서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은 상황인데 유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내용을 보자면 제가 업체들의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을 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신속한 유치 과정을 예. 유세 현장에서 내세웠던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복합 관광지인데 여기에 상가 공실률이 지금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꽤 실패한 정책을 자신의 이제 치적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역풍을 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여한 거는 아까 말한 그 웨이브파크 이것뿐이고 이런 공실률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론은 이걸 실제로 추진한 박근혜 정부 때에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북섬 상황. 자체를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호텔 이론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제가 오늘 계속 그렇잖아도 이게 화제가 될 것 같아서 옛날 뉴스들 쭉 보면 네. 2021년에는 그때가 완공 시점이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홍보성 기사로서 여기 수도권에 인접한 수도권에서 마리나 시설이 들어섰다 어쩌다 그리고 뭐 분양가는 2억 원대인데 그 프리미엄이 어쩌고 할 거다 이런 게 되는데 네. 그때 당연히 그런 효과로 말미암아서 분양을 많이 받으셨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취소를 하셔가지고 87% 이상 공실률이 달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상갓집에 가서 캐롤송 부른 거다. 축가 부른 거다. 그러니까 전 이 사람 좀 상당히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이거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어떤 개인이 사람이 서울근교 시흥이라는 곳에서 펜션 사업을 했는데 예.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 상갓집에 와가지고 거북이 분장하고 거북이 춤 주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거북이 펜션 사업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그리고 내가 각종 규제들을 없애줬어. 이런 지금 자랑한 뭐랄까요? 조금 살핀경한 좀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이거를 논란이 되니까 야 이거 박근혜 때 한 거야. 그리고 이러하게 한 거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흥시의 그 거북섬 자체가 이러저러저러 규제의 내용, 특혜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만큼 왈가왈부하지 말자. 다만 문제는 거기가 지금 망해 있다라는 것. 예. 근데 망해 있는 곳에 가서 야 축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감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그러면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서 건설한 건설 업체도 피해를 받고 피해 정도가 아닌 거죠. 훨씬 네. 더 치명적인 손상을 받은 거고 뭐 분양을 개발 받은 것도 문제인 거고.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도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특혜냐 규제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자칫 제가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러 허가를 내줬다. 그건 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 FM대로 예, 교본대로 됐을 규제대로 됐을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 네. 지금 문제 삼는 건 뻔히 망한 걸 아는 곳에 가서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한 그런 감각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 지식이 문제인 거지. 거기 시흥시의 이러한 시설 자체가 들어선 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아직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에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버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실력이 아니다. 대장동도 여러분 결국 그거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규제를 풀고서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놓고 예. 그 이익을 몇몇서에 뿌려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표도 그렇고 거북섬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라는 거죠. 망한 초상집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거북이 춤 추면서 쇼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하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부정선거론, 뭐 거북섬 이런 새로운 또 논란들이 예. 터지는 게 아까도 좀 분석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조금 악재 내지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보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혹은 아직도 저는 윤석열의 그늘 아래에 있는 윤석열의 자장 안에 있는 김문수 후보라고 보거든요. 극우의 파장 안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파장, 그 김문수와 이재명의 판단들 누구를 찍을 거냐 정말 국민들로선 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제 거북섬 논란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최소한의 어떤 공적인 감각 내지는 공감대, 공감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런 게 좀 예. 없는 사람이구나.